꿈을 꾸는 게 훨씬 좋다. 왜냐면 저 해적왕이 될 남자다 있잖아요. 난 스시리스트 같은 남자가 될 거야. 이건 그대로 루피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저는 이거를 21살 때 이렇게 말하고 다녀. 저는 변증이라는 단어를 모를 때도 순전한 기독교 읽고 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저 21살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은 사람들 반응, 그 만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얘기 좀 해볼까? 여기 소년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제가 요새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 소년 만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요즘 만화들의 트렌드, 요즘 만화의 트렌드가 있어요. 웹툰 그리고 애니 뭐 다 해가지고 트렌드가 있어요. 요량비룡도 소년 만화라고 할 수 있어요. 소년 만화라고 한다면, 소년 만화는 여기는 소녀 만화도 마찬가지예요. 소년 소녀. 그 소녀 만화는 보통 이제 어린 친구들이 보는 것 중에 뭐 변신 소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다 마찬가지인데, 노력, 열정, 점점 강해지며 꿈을 이뤄냄. 남들에게 노력을 인정받고 우정을 나누는 동료들과 그 성공을 나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소년 만화거든요. 특히 일본의 어떤 버블 경제부터 시작해서 그 한창 전성기 때, 네, EX 원나블이죠. 원나블 이런 거. 그 전 세대로 하면 드래곤볼, 슬램덩크. 여기에 뭐 유명한 그 여자 어린이용 하나 추가하자면 세일러문 같은 것들. 이제 중요한 거는 요즘 만화들의 트렌드는 소년 만화에서 이제 먼치킨이에요. 먼치킨물. 자,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사고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먼치킨물은 뭐냐면, 먼치킨물은 이미 주인공 만렙. 아무도 상대 안 됨. 아무도 상대 안 되고 위기 없음. 답답해 보이지만 결국 무력으로 다 해결. 사이다. 먼치킨물로 요새 분위기가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요, 이 위에 요거는 왜 가능했냐면 경제 성장의 시대에 나온 만화들이에요. 이거를 보면은 지금 뭐 연재 중인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노력하면 된다는 마인드가 사람들에게 있을 때 나오는 그런 거고요. 요거는 노력해도 안 돼라는 정서가 팽배했을 때 나오는 문화예요. 요거는 노력해도 안 돼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망상에서라도 사이다로 이기고 싶은 거죠. 뭐 이세계물도 있겠죠. 이세계물. 이세계의 먼치킨물이 요새 그 웹툰이나 어떤 만화 같은 것들에 전형적인 그거잖아요. 먼치킨 이세계물 보면은, 뭐 웹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딱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거거든요. 더복서는 좀 달라요. 더복서는 그런 거를 사이다를 주기 위한 만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복서는 기독교 서사를 말하기 위한 만화라서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외피 같은 경우에는 먼치킨물에 그거를 가지고 있죠. 저는 만화가 시대상을 만드는 건 아니고 시대상이 만화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것도 산업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는 걸 만들고 싶었겠죠. 특히 요즘에 옛날에 어린이들이 이런 노력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요새 어린이들이 아마 이것들이 유행하는 것만 봐도 많은 패배감에 젖어 있고 답답함에 사이다를 원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왜냐면 유행이라는 건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히 그 소비하는 계층이 갖고 있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이 사회가 이런 것들을 유행하게 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경제성장의 시대와 똑같이 생각할 수 없고, 답답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노력의 그런 배신, 그런 것들을 경험을 이전 세대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92년생인데 저 같은 세대는 이 세대거든. 지금 이 소년 만화 노력으로 이겨내는 드래곤볼 셀러크는 하나 더 위의 세대고, 우리는 원나블 세대잖아요. 원나블,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근데 이게 아마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서도 다 드러날 거예요. 저는 만화로 예시로 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시대가 만화를 만드는 것도 많지만 만화가 시대를 공고히 하는 것도 있어요. 반대로.
시대가 문화를 만들지만 문화가 시대를 공고히 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먼치킨 이세계물이 조금 너무 과해 보여요. 소년 만화 완전 예찬은 아니지만, 왜냐면 소년 만화는 이 슬램덩크 작가가 한 말이 있어요. 이노우에가 한 말이, 슬램덩크의 인간상은 사람의 가장 좋은 부분만 보여준 인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만 보고 그냥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다가 이 노력의 배신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램덩크는 좋은 인간상만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물론 그게 감동적이고 하지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케이스가 하나 있거든요. 더 파이팅이라는 복싱 만화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더 파이팅이 이게 100 몇십 권 나옴. 저는 더 파이팅을 중학교 때부터 만화로 봤고, 그 다음에 저는 거의 최근 화까지 오고 있거든요. 최근 화까지는 아니고 한 1년은 안 봤는데 저는 100 몇십 권까지 봤어요. 더 파이팅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더 파이팅이 소년 만화의 정석이거든요. 요즘 그 왕따가 일진 돼가지고, 그러니까 왕따가 일진들 때려잡는, 힘을 갖춰서 일진들 때려잡는 그런 만화의 정석이에요. 박태준식 만화의 원조. 왕따가 강해져서 일진들 때려잡지 않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때려잡지 않네. 더 파이팅은 를 용서함. 여기서 용서를 하고 친구가 되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박태준식 만화의 원조라는 거는 빼고 소년 만화의 정석입니다. 왕따 유약한 친구가 강해져서 꿈을 이루러 가는 이야기. 작가가 몇십 년 그리다 보니까 본인이 꿈을 잃었어요. 노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됨. 그래서 일보가 갑자기 펀치 드렁크 와서 그거 은퇴. 충격과 공포. 네, 일보가 갑자기 이제 잘 싸우다가 펀치 드렁크 오고 더 이상 복싱을 할 수 없게 돼서 은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의 심경이 이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에 정석인 것 같아요. 만화로 시대상을 읽는 것 중에.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만화는 중요하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는 소년 만화를 보고 자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 소년 만화는요, 꿈을 중요시한다. 먼치킨물에는 꿈이 없어요. 아무리 꿈이 좌절되고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해도 아이들은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화라 우스워 보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어떤 꿈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목표를 잡았으면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가야 된다. 정말 한번 죽는 한이 있어도 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다른 교육들이 아니라 만화에서 배웠거든요. 그것들을 소년 만화에서 배운 것들이 엄청 많아요. 전 지금도 생각하는 게 전 지금도 너무 힘들면은 그 생각하거든요. 강백호의 그 대사를 생각하거든요. 영감님의 영광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국가대표를 할 때? 전 지금입니다. 이게 사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꼭 만화의 필요는 없어요. 영화여도 되고, 영화 중에서도 저는 그래서 가타카를 굉장히 좋아하고, 가타카의 그 수영 장면을 저는 다시 틀어서 보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약대 다닐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거를 켜서 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은 냉혹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그것밖에 없고, 특히 이게 아직 자리를 잡고 사회에 물든 성인이 아니라 아직 소년이고 또 아직 20대 초중반이고 아직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중시하고 열정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무시되고, 무시라기보다는 배신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노력을 이제 조롱하는 시대가 됐다. 노력을 조롱하는 시대. 노력하라고 말하고, 너네들은 꼰대들이 맨날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근데 노력하는 것과 노력하면 다 된다는 다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노력하면 다 된다라는 얘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꼰대인데 이건 좋은 거예요. 노력하는 거.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살면서. 노력하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닌 거 우리 다 알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소년 만화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열정과 열정 페인은 다르다. 네. 열정과 열정 페인은 다르죠. 열정 페이라는 말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너한테 정당한 걸 줄 수 없으니까 열정으로 해, 이거고, 그치, 열정은 말 그대로 열정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사이다만 바라고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의 굉장히 좋은 예시가 있었는데요. 이 UFC 미들급 챔피언 이스라엘 아데사냐 아시나요? UFC 챔피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중 한 명인데 얘가 애니 덕후거든요. 애니 덕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 이겼는데 킥복싱 할 때부터 이제 알렉스 페레이라라는 사람한테만 2번을 집니다. 이게만 UFC 포함해서 3번을 집니다. 이제 킥복싱 때 2번 이겨놓고 UFC에서 짱 먹고 있으니까 따라와서 이제 벨트 뺏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3번 진 거죠. 근데 이제 스타일이 알렉스 페레이라는 이제 한 방으로 조지는 스타일이에요.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좀 이제 도망 다니면서 이제 짤짤이 타격을 해가지고 이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4차전에서 아데사냐가 정면 돌파로 KO로 이깁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바에서 이거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둘 다 매력적이에요. 둘 다 매력적인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만화 같잖아, 거의. 도망 다니는 전략을 버리고 정면 돌파를 해서 KO를 시켜서 이제 쓰러뜨린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만든 동력이 뭘까? 내가 볼 땐 소년 만화. 내가 볼 땐 소년 만화예요, 이거는. 자기를 지금 나루토 빙의했어, 얘는. 네. 자기를 나루토 빙의했기 때문에 나는 정면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다. 왜냐면 이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어렸을 때 왕따여가지고 소년 만화를 보면서 겨우 이겨냈다고 해요.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노력해서 강해질 수 있다. 그것들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조차 소년 만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단순히 만화를 보고 내가 그거를 따라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내러티브에 각 사람이 어떤 내러티브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 사람이 어떤 내러티브로 살 것인가. 소년 만화 내러티브로 사는 거 유익이 너무 많다. 네. 소년 만화 내러티브로 사는 건 유익이 너무 많습니다. 먼치킨 만화 내러티브로는 살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소년 만화 내러티브로는 우리가 루피처럼 해적왕이 될 수 없고, 루피는 아직 해적왕 되지도 못했죠. 나루토처럼 호카게가 될 수 없고, 우리가 1등이 될 순 없어요. 그 주인공들은 1등이 되지만 손오공처럼 지구에서 가장 강해질 수도 없고요. 이스라엘 아데사냐처럼 우리가 UFC 챔피언이 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 뭐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따라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현실 도피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먼치킨 만화 재밌게 보고 저도 즐기긴 하지만 그런 것만 있는 시대상이 조금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자라는 이 아이들이 좀 안타깝다. 왜냐면 나는 소년 만화로부터 누린 게 너무 많은데 시대상 자체가 먼치킨 만화는 엄청나게 승리주의인 이유가 현실이 패배적이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치킨 만화에서는 강해지는 과정도 없고 노력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그냥 사이다밖에 없어요. 나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과 나에게 닥치는 모든 장애물과 적들을 그냥 내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압도적인 능력으로 그냥 치워버려요. 그리고 그 치워버리는 거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근데 소년 만화를 보면은 그 적들이 너무 강하고 넘을 수 없는 벽이거든요. 넘을 수 없는 벽들을 수련을 하게 됩니다. 넘기 위해서. 수련의 단계가 꼭 들어간다. 그쵸. 네, 제가 원펀맨을 보지 않았지만 원펀맨이 정석적인 먼치킨 만화로 알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먼치킨 만화 종류가 꼭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소년 만화가 유행할 때도 먼치킨 만화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헬싱, 그 뱀파이어 나오는 헬싱 같은 영화도, 그 만화도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헬싱에 보면은 주인공 이름이 까먹었네. 이제 세계관 최강자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 당시에도 노블레스 같이 세계관 최강자가 먼저 등장하는 그런 만화가 유행을 했었고,
그것들도 뭐 의미가 있죠. 재미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너무 먼치킨 만화가 대부분이다라는 거고 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러티브로 살 것인가 했을 때 소년 만화 내러티브로 사는 것이 이런 기독교인의 개혁적 사고에도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면 소년 만화의 엄청난 특징 한 가지가 그 세대 교체거든요. 핵심 주제 한 가지가 세대 교체예요. 제 생각해 보면은 원피스 같은 경우에도 전 세대들의 망령과 그거를 교체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루토, 호카게가 바뀌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전 세대를 교체해 가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하다못해 국내로 치면은 시네탑에서는 이 주제를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그 나레이션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세대 교체를 건강하게 하는 방식, 부패한 전 세대를 제대로 세대 교체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식은 내가 힘을 키우고 내가 올바른 정신을 갖고 전 세대와는 달라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위치에 갔을 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교회 개혁이라고 쳐볼게요. 교회 개혁으로 친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먼치킨적 내러티브를 가지고 교회 개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가 되기만을 바라겠죠.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해주겠지. 어떤 대단한 영웅이 나타나서 이걸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 개혁도 하나의 예로 든 거예요. 모든 곳에 다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낡은 부패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바꿔내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방식이 저는 소년 만화고, 하다 못해 현실은 만화와 달라서 그게 만화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남기는 발자국과 발자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요즘 작품들, 특히 넷플릭스 복수물 겁나 유행. 저 솔직히 말해서 이 넷플릭스 요즘 작품들 있잖아요. 그 작품들에서 뭐 재미 뭐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런 것들에서 그냥 조롱하듯이 기독교를 계속 비판한 게 전 웃겨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이걸로 퍼뜨리는 그 사상이 저는 훨씬 악하다고 보거든요. 이 얘네가 주는 거는 카타르시스 사이다밖에 없어요. 카타르시스 사이다를 주는데 모든 게 이제 맞춰져 있어가지고 정말 여기에 무슨 인격적 성장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서 배워야 될 것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나요? 뭐 물론 그런 작품들이 꼭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좋지 못한 사상들을 퍼뜨려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그냥 상대의 인생을 그냥 나락으로 보내고 망하게 하고 그런 멘탈리티 자체도 요즘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거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 시대상의 반영인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왜냐면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시대상을 또 공고히 한단 말이에요. 문화가 시대상을 강화하고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근데 이거 전체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떤 컬처에 대한, 내가 좋아하는 서브컬처에 대한 이제 합리화 담론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더 우월하다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저의 논리는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고 꿈을 꾸는 게 훨씬 좋다. 왜냐면 저 해적왕이 될 남자다 있잖아요. 난 스시리스트 같은 남자가 될 거야. 저 이건 그대로 루피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저는 이거를 21살 때 이렇게 말하고 다녀. 저는 변증이라는 단어를 모를 때도 순전한 기독교 읽고 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저 21살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은 사람들 반응, 루피한테 하는 반응이랑 똑같아. 초반부에 루피한테 하는 반응이랑 똑같아요. 그게 뭔데? 그 뭐 시스루스 같은 사람이 뭔데? 그게 직업이야? 그게 뭔데? 아니 그게 그 뭐 하는 사람인데 그게? 뭐 교수를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응원해준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변증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응원보다는 염려가 훨씬 많았어요. 주변에서 염려가 훨씬 많았고, 너가 하고 있는 그 전공은 다른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머리만 크지 않겠니? 아니면 그런 것들 배우려면은 뭐 신학교도 안 가고 너가 그런 거 배워서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막 이성적으로 전하는 거 아까 말한 내용 다 나와요. 전도에 미련한 걸로 전해야지 그렇게 배워가지고 전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80%가 그런 거였어요. 나중에 제가 페이스북 팔로워 수 10,000명 넘고 그거 숫자로 보여줬을 때야 그때부터 응원했지.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들은 다 그냥 루피한테 처음에 비웃잖아요. 다 해적왕이 된다 그러면은. 그럼 똑같아요. 전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제가 소년 만화를 여기서 하나도 안 봤다. 소년 만화를 안 봤으면 좌절 쉽게 했을 수도. 근데 소년 만화가 뭘 주는 줄 알아요? 소년 만화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 즐거워하는 그런 주인공들을 보여줍니다. 약간 성격 이제 나사 빠진 것 같은 그런 주인공들을 보여줍니다. 루피나 손오공이나 뭐 나루토나 이런 친구들은 네 얘네들은요 주인공 마인드를 보여줍니다.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수록 나는 더 내 마이웨이로 간다. 그렇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국 사회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성과를 보여주지 않은 꿈에 대해 지나친 오지랖, 염려, 비하. 성과를 보여준 꿈에 대해 지나친 우상화, 찬양. 보세요. 이거 둘 다 저는 지나치다고 봐요. 성과를 보여주지 않은 꿈에 대해서 온갖 둔수를 두고 근데 보여줬어. 뚫고. 거봐. 내가 된다 그랬지. 지나친 우상화 찬양. 미국이 한국보다 못한 점 많아요. 못한 점 많다. 이제 전제로 깔고 갈게요. 못한 점 많아요. 평균적으로 훨씬 멍청하고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에서 그나마 최고의 좋은 점. 꿈을 한 것 자체를 좋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꿈을 좋게 본다라기보다 멋지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실리콘밸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문화적 그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소년 만화의 엄청난 장점. 꿈을 이뤄낸 사람들이 아직의 초보 단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저는 소년 만화의 초반부, 초중반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후반부도 중요하지만 왜냐면 꿈을 이뤄낸 사람들의 초보 단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 소년 만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랑 동료들이 결국에는 꿈을 이루고 멋지게 될 걸 알아요. 훨씬 성장할 걸 이미 알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반대에 부딪히고 그거를 어떤 마인드로 이겨내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비록 만화고 소설이지만 픽션이지만.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미 꿈을 이뤄낸 사람의 이야기만 들을 수 있어요. 현실에서 이미 꿈을 이뤄낸 사람이 책을 쓰고 발언권을 얻고 강의를 하니까 아직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발언권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이미 꿈을 이뤄낸 사람들이 나중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썼던 무슨 자서전이나 그런 것들에서는 사실은 배울 게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미 이룬 후에 그런 마인드로 그거 덧붙이고 재각색해서 들려주는 거니까. 근데 비록 픽션이라 할지라도 소년 만화에서는 아직 초보인 단계, 아직 아무것도 개뿔도 없으면서 난 해적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루피의 포부를 그거를 우리는 만화지만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소년 만화의 굉장히 좋은 점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그 모습을 보고 이미 해적왕이 된 루피를 보고 제가 나는 실수리스 같은 사람이 될 거야를 배운 게 아니라 루피의 그 개뿔도 없고 해적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비웃음 당하지만 그걸 이겨내는 그 멘탈, 그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는 게 멋있겠다, 나도 저렇게 꿈꿔야지 라고 소년 만화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애들에게 만화 안 보여주고 막 공부만 시키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진짜 실수하는 거예요. 어쩌면 공부보다 훨씬 많은 걸 배웁니다. 만화에서. 공부에서는 성적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지만
만화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게 뭐 만화뿐만 아니라 소설이 됐든 영화가 됐든 그런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 지혜를 배우고 그거를 통해서 내 멘탈을 주조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 내러티브라는 것들의 정점이 사실은 내러티브의 정점이 영점, 이야기 그 자체, 그게 사실은 성경, 특히 복음서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정말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최상의 모습,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산다는 것 뭘까를 볼 수 있다. 네.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죠. 최상의 인간의 상태가 뭘까? 모습이 뭘까? 그리고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단계를 낮추면 만화, 영화 이런 거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슬램덩크도 되새기고 원피스도 되새기고 드래곤볼도 되새기면서 살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주님께 너무 죄송할 정도로 만화를 되새기는 게 성경을 되새기는 거랑 거의 이제 삐까뜨는, 이제 살다 보면 그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만화가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진짜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루피만큼의 꿈은 아니어도 꿈을 꾸면서 삽시다. 같이 노력하고, 비록 힘들지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종성님이 미국에도 소년 만화가 많이 있을까요? 꿈을 갖는 것만으로 응원하는 문화는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되게 재밌는 질문이네요. 글쎄요, 꿈을 갖는 것만으로 응원하는 문화가 어디서 비롯됐냐? 저는 인간 본연의 그런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보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마블 코믹스도 일종의 소년 만화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배트맨, 스파이더맨 등등도 뭐 좀 우연히 능력을 얻긴 하지만 얘네도 먼치킨물은 아니거든요. 더 강한 적이 계속 나오고, 마블의 그런 영화들을 봐도 알겠지만 그 적을 뛰어넘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성장하는 그런 주인공들, 히어로들의 모습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소년 만화 비스무리한 거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훨씬,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장르대로라면 훨씬 많이 보여진 거겠고, 그쵸. 로키 같은 것도 봐도 7.8기의 정신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영화들도 그걸로 사람들을 많이 울리고, 그런 거 보면은 소년 만화의 그 멘탈리티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고 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시대적인 그 노력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상 때문에 이거를 부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급부로 다른 문화를 내세우는 거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꿈을 꾸는 걸 좋아하고 꿈꾸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꿈꾸는 것 자체는 좋아하지만 그 중간에 노력의 과정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언제나 노력이 보상받는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더 좋아했겠지만 지금은 썩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는 거죠. 하지만 꿈을 응원하고 또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거를 낭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 본연의 어떤 성장 욕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람 자체가 몸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세대가 교체가 되고 새로운 성장들을 맞아들이면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본능적으로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운이다님이 소년 만화처럼 살면 주변 사람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소년 만화처럼 사는 거 싫어함. 이거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왜 소년 만화처럼 살면 주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지. 오히려 더 멋지고 낭만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본인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소년 만화가 결국에는 얘기해주는 것은, 특히 이제 슬램덩크를 중심으로 얘기했던 거는 노력 자체의 가치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뭔가를 이뤄내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노력하고 열정을 보이고
열심히 사는 것 외에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했을 때는 비록 노력이 배신할 때가 많다 할지라도 그 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은 그냥 방에서 성공한 사람들 욕하고 까내리고 그냥 악플 달고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어차피 난 해봤자 안 돼. 그냥 먼치킨 만화나 보면서 그것들에 대리만족 느끼고 그거밖에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의 이제 반대말로 얘기를 하는 게 사회적 문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인데, 저는 사회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바꾸는 것도 소년만화 멘탈리티로 해야 돼요. 거기도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 없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를 바꾸겠습니까? 근데 이제 노력 자체를 비난하면서 노력 담론 자체를 조롱하면서 사회적 구조의 탓이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굉장히 싫어하는 게, 그냥 누가 좀 아몰랑 바꿔줘 라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그거는 저는 리스펙할 만한 어떤 삶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사회적 구조를 정확히 보고 그거를 바꿔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엄청 멋있죠. 성향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근데 문제는 그것도 소년 만화적인 거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을 만한 공고한 구조를 보고 내가 뭐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일조해보겠다, 이것을 바꿔나가는데, 그 소년 만화적인 서사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은 소년 만화적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긍정적인 그림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다른 부분들이. 저는 적어도 잘 못 그리겠어요, 다른 것들을. 물론 뭐 그 과정에서 당연히 누구나 루피처럼 낭만만 쫓고 현실을 못 보진 않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멘탈 자체를 말한 거고, 그 안에는 당연히 현실적인 유두리나 융통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루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못하는 그 부분을 이제 동료들이 채워주고 그 공동체의 가치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저는 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소년 만화를 보면 항상 동료들이 있으니까, 동료들이 서로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니까, 그게 또 우리가 교회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특히 만화 같은 경우에는 그 서로의 장단점을 부각을 굉장히 극적으로 잘 시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현실에서는 사실 장단점이 우리끼리 다 좀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잘하는 부분을 가치 있게 여겨줄 수 있고,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고. 루피가 그런 말을 해요. 누가 이제 누구랑 싸울 땐지 모르겠는데 싸우다가 뭐 너는 한심한 놈이다, 넌 선장의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 나는 뭐 상디처럼 요리도 못하고 우섭처럼 거짓말도 못하고 나미처럼 항해도 못하고 난 조로처럼 검수를 할 줄도 몰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적이 그럼 넌 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한테 이기는 거,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루피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지체라는 교회론이 떠오르는 거죠. 또 그 공동체론이, 손이 머리가 하는 일을 할 수 없고, 머리가 손이 하는 일을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이 하는 일을 할 수 없고, 다 역할이 다르지만 다 동등하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머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본주의에 살고 또 능력의 가치를 매기는 삶에 살아가니까, 현실적으로. 하지만 나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도 그렇게 생각하자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게 그런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네. 소년 만화 정경으로 채택하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위경 정도로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터가 말하기를 외경들은 성경은 아니지만 읽어보기에 유익한 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루터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신학자들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랑 다르게 루터는 행위를 그렇게 미워했으면서 본인의 삶을 보면 행위밖에 없어요. 물론 신학적 연구도 했지만 본인의 삶을 보면 진짜 소년 만화 같이 산 신학자가 루터인 것 같아요. 마틴 루터. 거의 소년 만화 주인공이야, 루터는. 그리고 그것을 뿌리로 건너 올라가다 보면은 바울이나 예수님의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당대 최고의 기관 악과 싸우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 도망다니면서 그것을 맞서고 결국에는 새로운 개혁을 이뤄내는 이 진짜 루터에게 멋짐을 느끼는 그 포인트가 소년 만화의 멋짐을 느끼는 포인트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마음속에 있던 소년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풀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또 유익을 누리고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